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달걀 가격 다 잡혔어. 아름다운 관세 효과 톡톡. 트럼프 한국 방위비 업. 빌 에크먼 트럼프 관세 정책 잠깐만. 캐시 우드 트럼프 캐시 업. 틸레이 월그린 부츠 실적 발표. 트럼프 아름다운 석탄 우는 머스크입니다. 트럼프에게는 정말 다행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원군이 필요해요. 어떤 곳에서든. 그렇죠? 지금 무역 전쟁, 관세 전쟁에서도 필수적인 게 굉장히 유럽이라던가 캐나다, 멕시코 그 오랜 이웃에게 막대하는 듯하지만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쟤네들이 중국에 붙지 않을 거라는 걸. 물론 캐나다는 중국하고 많이 붙었다는 얘기가 있지만 유럽이 과연 중국에 붙을까? 뭐 물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프랑스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중국하고 굉장히 많이 친해진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트럼프가 겉으로 보기에는 막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설마 2차 대전 이후에 지금 몇십 년 동안 굳어진 저 구도가 깨질까? 그러니까 EU를 저렇게 막대한다고 해서 프랑스, 독일이 중국에 붙을까? 정말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고립무원의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쟁을 185개국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공세를 피는 가운데 저기 제스처도 있지 않았습니까? 한중일이 모여가지고 원래 한중일은 서로 뭔가 친한 듯 하면서도 친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죠. 한중일이라는 관계가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중국하고 일본한테 끊임없이 침략을 당했던 역사가 있는 나라고.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침략당했던 역사를 무조건 되돌려주면서 폐쇄적으로 우리 혼자 내수만 할 수도 없는 지금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와중에 한중일이 이렇게 손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중일이 이렇게 손을 잡아서 놀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만약에 그 한중일이 맞잡은 손이 미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가 만약에 그렇게 손을 맞잡으면은 정말 고립무원됩니다. 근데 트럼프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나라들이 우리 편에 설 거라는 걸. 아니면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아무리 최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을 빼고 전 세계가 만약에 손을 다 나란히 잡는다? 관세 전쟁에서? 그럼 저렇게 막 나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은. 그렇죠? 지금 아무리 뭐 하드 데이터가 좋다고 떠들어봐야 그 하드 데이터는 좋다고 이제 당연히 좋은 팩트를 내세우는 거니까. 그런데 그 관세 전쟁에서 전체적으로 이기려면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행사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 예전에 NBA에서 그 우승했던 커리라던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 그 임기 때 가는 걸 거부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무키 베츠 선수가 참여했잖아요. 그리고 감독도 왔죠. 근데 옛날에 투수 교체가 너무 느려 터졌다고 해서 우리가 돌버추 우리가 인터넷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로버츠 감독 보고. 근데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교체가 왜 졌다이냐. 그리고 무키 베츠 선수는 흑인과의 어떤 그런 정책에 대해서 반대했었고. 근데 다 참석했습니다. LA 다저스 선수단 단 한 명도 안 빼놓고 참석했습니다. 이 굉장히 좋은 신호탄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이 행사 맨 앞에서 또 경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들은 뭐 관세의 어떤 뭐 저기 전쟁 아니면은 뭐 지금 경제 상황 이런 걸 알리는 자리는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행사들이잖아요. 대통령의 날, 뭐 여성의 날 행사 계속 있고 이런 초청 행사도 계속 있을 것이고 NFL도 초청해야 될 것이고 4대 스포츠 다 초청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행사장마다 무조건 빠지지 않는 얘기가 관세 얘기입니다. 물가 얘기고.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LA 다저스 선수단 백악관에 초청했는데 맨 처음에 이제 막 그 빰빠르빰빰 무슨 왕의 행진곡처럼 행진곡이 나와요. 처음에 트럼프가 입장할 때. 그럼 전부 다 이제 후레쉬를 켜고 이제 여기서 흔들어댑니다. 핸드폰을. 행사가 시작되면 알리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맨 처음 얘기하는 게 결국 또 달걀 얘기였다는 것이죠. 달걀 얘기를 또 해놨어요. 그 뭐 LA 다저스 선수단한테 뭐 환영 인사를 하기도 전에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달걀 가격이 잡히고 있다. 지금 굉장히 달걀 가격이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다 바이든 대통령 때 조류독감의 대응을 엄청난 암탉의 학살로 하는 바람에 내가 이걸 다 떠안았다. 하지만 나는 이걸 해결해냈다. 바이든하고는 다르게.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 뒤로 가볼게요. 그래서 결국 행사장에서 또 그 얘기 한 겁니다. 달걀 가격 잡혔다는 얘기를.
자, 여기서 뭐 오타니 선수 보고 영화 배우가처럼 생겼다고 앞으로 잘 될 거라고 해서 웃음을 지어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달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난리인데 내가 부릉 농업부 장관에게 맡겼더니 73%나 가격이 급락을 했다. 내 성과를 봐라. 그 뭐 LA 다저스 선수들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다 저기 박수 치고 있죠. 야마모토 선수만 무표정입니다. 일본이니까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영어를 못 알아들을 거예요. 자, 그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트루스 소셜에 또 이제 글을 계속 올리는데, 자, 초록창에 치시면 도널드 트럼프 치면 트루스 소셜 줄 수 없죠. 링크 안 돼 있어요. 인스타그램 뭐 저기 틱톡까지 다 돼 있는데도 그 예전에 쓰던 페이스북이라던가 X도 돼 있는데 트루스 소셜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링크를 안 해놓습니다. 그런데 트루스 소셜에다가 중요한 걸 다 올리기 때문에 맨날 한 번씩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월요일 날 제일 많이 올리더라고요. 월요일 날은. 월요일 날 제일 많이 올리고 화요일 날은 조금 덜하긴 한데 월요일 날은 이제 일요일 날 골프 치고 와가지고 한 번에 완전 쏟아내나 봐요. 어제도 이제 화요일인데 월요일보다는 양이 적었지만 또 자신의 업적을 해주는 대부분 사실 폭스뉴스입니다. 폭스뉴스를 따와요. 자기의 친트럼프 성향이다, 친공화당 성향이기 때문에 자기의 정책을 좋게 얘기해 주는 언론이기 때문이죠. 일단 지금 관세 정책을 빼고 가장 중요하게 트럼프 1기 때부터 강조했던 멕시코에서 불황자들이나 범죄자들이 자꾸 넘어오니까 장벽을 세워야 된다. 이번에 또 차르를 임명해갖고 거의 무슨 문지기처럼 세워놨죠. 그리고 여기서 국경 순찰 요원들이 자기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인터뷰를 또 여기에 링크해서 실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잘 되고 있다. 저기에서 순찰 업무 하시는 분들이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 중요한 이 지금 요 역할을 하고 있다.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거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죠. 185개국에서 무인도에 막 펭귄한테도 지금 먹였는데 뭐 펭귄이 협상하러 오진 않겠지만 그건 다 밈인 거 이제 아실 때고 방대한 양의 협상 요청을 관리하고 있다. 뭐 50개국에서 왔다고 했다가 어제는 또 70개국에서 지금 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가 와서 우리가 관세를 어떻게 뭐 협의를 할 테니 뭐 이건 너무 심하니까 좀 어떻게 잘 해봅시다. 이 연락이 많이 오고 있다. 이 연락이 오고 있다는 신호가 벌써 내 관세 정책에 전 세계가 반응을 하고 있다. 아주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이거를 지금 올린 거예요. 뒤로 가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 공화당 하원과 상원을 지금 다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원 공화당 저 계정을 또 따왔어요. 하원 공화당에서는 이렇게 업적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모티콘을 보기 쉽게 해놨고요. 낮은 오일 가격. 물론 이게 경기 침체 우려로 지금 유가가 급락해갖고 두바이유가 지금 $60도 깨졌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오르느냐 이게 적당히 올라야 돼. 떨어지는 것도 적당히 오르는 것도 적당히 올라야 되는데 사실 지금 떨어진 건 사실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진 거지. 사실은 경기가 계속 좋아지려면 사실 유가는 천천히 꾸준히 올라야 되거든요. 지금 정유업체들 정제마진 거의 뭐 또이 돼가지고 지금 장사 거의 역마진 난다 이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은 정유업체들 지금 마진이 안 나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가가 오르는 게 좋은 거예요. 소비자한테는 너무 빨리 오르진 않지만 천천히 오르고 정유업체의 마진도 어느 정도 보장되면서 소비자들이 기름을 많이 소비하니까 올라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물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일단 지금 뭐 경기 침체의 우려는 지금 뭐 요거는 일시적인 유가의 하락으로 물가를 잡는 거에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그래서 어쨌든 제일 위에다가 그걸 써놨습니다. 공화당 하원 개정에서 그다음에 이 고용 창출됐다. 이거는 트럼프가 계속 트루스 소셜을 올린 거잖아요. 이 수치를 봐라. 비농업 취업자 수 엄청나게 늘었다. 컨센서스 상회다. 이 지금 하드 데이터를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공화당 하원에서도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모기지 금리가 낮다. 지금 낮은 모기지 금리로 주택 구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올려서 치퍼 에그스. 이건 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자기가 지금 내세운 겁니다. 물가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에그플레이션 때문에 다들 난리인데 내가 물가 안정을 시키면서 에그플레이션 잡았다. 그래서 노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이 없다. 공화당 하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 트럼프도 똑같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도 똑같고.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물가가 안정됐는데 그렇죠? 유가도 잡았고 그다음에 모기지 금리도 낮고 에그 가격도 잡았는데 왜 파월 너는 금리 인하를 안 해 자꾸. 이거 계속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요 밑에 이제 쭉 올렸죠. 계속 이렇게 좋은 얘기 딱 올린 거를 캡처해가지고 링크를 걸어서 딱 올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면 절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요거를 클릭하면 뒤에 나옵니다. 요걸 클릭하면 이게 또 나와요. 이 또 칼럼을 또 링크를 시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언론의 기사라던가 칼럼이라던가 이런 거를 싹 다 링크를 트루스 소셜에 걸러서 올리더라고요. 자동차 관세가 일자리를 미국으로 돌리고 있다. 자, 지금 자동차 관세 때문에 무슨 뭐 포드, GM, 이 스텔란티스 미국 브랜드 업체들이 힘들어서 아니 관세 매겨가지고 지금 미국을 부흥하게 한다고 해놓고 왜 미국 업체를 저기 힘들게 하냐. 자꾸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자 이걸 봐라. 이 칼럼을 보세요. 자동차 관세가 일자리를 미국으로 돌리고 있는데 내가 무슨 미국 브랜드를 힘들게 하냐. 지금 자동차 관세를 내가 그걸 부과했기 때문에 일자리가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자동차 노동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지금 이 칼럼을 또 올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이제 우리 대한민국 뉴스기 때문에 또 이게 크게 이제 나왔죠.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여기. 지금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막대한 군사적 보호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얘기했다. 바이든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결국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지금 이런 거에 지금 관심 갖고 있죠. 뭐 되게 공평하게 우리가 관세를 25%를 받았다는 게 좀 아니 우리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고 FTA를 하고 있는데 25%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5%에 대한 그 근거가 50%를 우리가 보고 부과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비관세 장벽까지 저기 한 거지만 비관세 장벽이라는 게 그거죠. 막 일부러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관세는 예를 들어서 무관세라고 하더라도 자 무관세요. 무관세인데 관세 0%로 딱 들이밀려고 하니까 뭘 내밀어요? 이거 오염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쌀 같은 거 하면 이거 쌀 오염됐어. 이거 원산지 속인 거 아니야? 이거 쌀에서 벌레 나오는데 이러면서 계속 거부하는 거 그런 게 비관세 장벽이에요. 그럼 관세가 0%라도 수입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장하는 건 그런 걸로 또 다 막은 걸 합쳐갖고 50% 정도 우리가 손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대하니까 너네 25%만 해.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제 뭐 통화한 거 가지고 이제 25% 가지고 굉장히 공평한 우리 평등한 이 그 자리에서 의논할 수 있겠네? 아닙니다. 방위비 내라 이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바이든이 그걸 왜 해지를 했느냐. 우리는 방위비를 올려야 된다. 이게 만약에 25%를 깎으려면은 25%를 깎은 것만큼 이상의 방위비 증액을 하지 않으면 25% 절대 안 깎아줍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길이가 길어가지고 이 뒷자리가 이게 나온 거예요.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이랑 통화했다는 그 얘기. 자, 그 다음에 비레크먼이 다시 또 올렸습니다. 자, 비레크먼이 월요일 날 트럼프가 중대 발표할 수 있다고 올렸잖아요. 근데 그 중대 발표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중대 발표라고 했던 게 그 가짜 뉴스였어요. 그 가짜 뉴스를 얘기한 건지 모르겠으나 내용이 비슷하더라고요. 그 가짜 뉴스가 그때 뭐였죠? 중국을 제외하고 90일 185개국에 대해서 90일 유예할 수 있다고 해서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했다가 다시 오르면서 일단 끝났잖아요. 엄청난 변동성을 기록을 하면서. 자, 근데 비레크먼이 중요한 발표를 한다고 했던 게 그 가짜 뉴스인지 모르겠지만 어제 다시 올린 글에서 비슷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나는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하는데 그 뭐냐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지하는데 30일 혹은 60일 혹은 90일 정도 이렇게 유예 기간을 둬서 왜냐하면 지금 4월 9일이라는 날짜가 너무 빠듯하기 때문에 협상의 시간조차가 없으니까 그래도 요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어가지고 조금 천천히 과열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나는 뭐 지지를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가짜뉴스 나온 거랑 비슷하죠. 그 가짜뉴스의 정보를 어떻게 지라시로 어떻게 들었는지 비레크먼이 그거를 발표한다고 자기도 착각해서 올렸는지 모르겠으나 내용이 비슷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캐시우드도 자기 아크 인베스트먼트 계정에 또 올렸습니다. 뭐 그래프도 많이 올리고 했는데 그냥 말한 거 내용이 결국 이거예요. 이 캐시우드도 트럼프 정책을 지지해요. 비레크먼이나 캐시우드가 다 트럼프 정책을 지지하거든요. 워렌 버핏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건 트럼프가 끌어다 쓴 거고 너무 급해서 그런지. 근데 빌 에크먼이나 캐시우드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계정이나 자기 유튜브 계정이나 저기 X 계정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모두가 부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트럼프가 하는 이 관세 정책이 옛날에 수입이 다 관세였던 게 소득세로 다 대체가 됐기 때문에 그 소득세를 조금 깎고 관세로 다시 소득세를 대체하는 그 균형점을 찾는 거를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으니 나는 지켜볼 것이고 결과론적으로 잘 될 것 같고 다시 부자가 될 것 같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에는 테슬라 $2,400 말하시는 분 아닙니까?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테슬라 $2,400 론이 아크인베스트 캐시우드의 론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잘 돼야겠지만 그런 부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가 트럼프예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입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굉장히 인지도 높은 실적 발표가 있기 전에 약간 예열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다음 주부터는 중요한 것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2개 보겠어요. 뭐 큰 기업은 아닙니다. 자, 지금 월그린 부츠 약국 업체랑 지금 틸레이 대마초 브랜드인데 월그린 부츠 같은 경우는 플러스 4% 낮고 손실이 조금 줄어들었네요. 간단히 넘어갈게요. 지금 이 약국 업체가 굉장히 지금 거대 약국 업체에 밀려가지고 힘들어요. 월그린 부츠가. 그다음에 틸레이 여기는 지금 캐나다가 걸려 있어요. 캐나다에서 대마초 사업을 하는데 지금 캐나다랑 관세 분쟁 그게 걸려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음료 사업, 웰빙 사업, 대마초 사업이 있는데 대마초 사업이 14% 마이너스가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캐네디안 메디컬, 캐네디안 어덜트라고 되어 있죠. 이게 성인용 그냥 이 기호용이고 이건 의료용입니다. 의료용이든 기호용이든 다 매출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관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 요게 관건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아주 중요한 또 지금 트럼프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밤을 새야 되는데 방금 또 발표를 했죠. 자, 이 노동자들 또 모아놓고 그렇죠? 대역은 아니겠죠? 항상 저번에 학생들도 불렀잖아요. 이번에 또 노동자들 불렀습니다. 누구? 석탄 노동자. 석탄 노동자들하고 임직원을 다 불러놓은 상태에서 석탄을 부활시키겠다. 자, 관세가 아름답다고 했죠? 어제 또 2번째 아름다운 게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석탄. 네타냐후 총리랑 그 회담에서 아름다운 석탄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바로 그날 행정서명에 지금 사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됐냐? 트럼프가 석탄을 핵심 광물로 지정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탄 채굴업체 피바디 에너지가 10%가량 급등했고요. 반면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레거시 에너지죠. 최근에 신트렌드 에너지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리튬 아닙니까? 2차 전지 관련해서 전기차. 리튬 채굴업체 알버마른 10.4%, SQM은 8%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고요.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테슬라는 플러스를 기록하다가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끝이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불씨가 계속해서 퍼지고 있다고 했죠. 자, 이건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핑퐁핑퐁이 되고 있어요. 앨런 머스크가 이탈리아 우파 정치 행사 축사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지금 관세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한테 EU랑 무관세 자유무역 협정 지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했는지 일정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리튬 아웃 선언을 한 듯한 석탄을 다시 들여오고 리튬을 아웃 선언한 듯한 그런 지금 시장의 상황이 펼쳐지니까 또 미묘한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의 면도평. 머스크 무관세, 트럼프 리튬 아웃, 머스크 되로 주고 말로 받다.